금값 5,500달러 돌파와 달러 폭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2026 마라라고 합의안의 철저한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고의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금값 상승에 환호할 때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한 거대한 화폐 리셋이 시작되었습니다. 5,500달러라는 숫자는 전 세계의 부채를 떠넘기기 위한 정교한 미끼일 뿐입니다. 단순한 상승장이 아닌 새로운 통화 질서로의 강제적인 전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값 5,500달러 돌파, 달러 인덱스 12% 증발. 오늘부로 기존의 경제 상식은 사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발작이 아닙니다. 백악관이 설계하고 연준이 집행한 아주 정교한 기획된 살인입니다. 대다수 언론과 유튜버들은 역대급 금값 폭등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금 가치의 상승이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의 강제 삭제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5,500달러라는 가격표는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달러가 그만큼 쓰레기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진짜 시나리오, 월가 최상단에서만 은밀하게 거론되는 마라라고 합의서를 파헤치려 합니다. 1985년 미국이 자신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로 엔화 가치를 올리고 달러를 끌어내렸던 플라자 합의. 그 2026년 버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갚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가 부도 선언 불가능합니다.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에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부채 모네타이제이션, 쉽게 말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악용해 전 세계의 미국의 빚을 떠넘기는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유지하며 채권자들의 부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금융 억압이며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약한 달러 전략입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는 명분일 뿐 본질은 부채 탕감입니다. 지금 시장은 환호와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개미들은 금이라는 안전자산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고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마트 머니는 대중이 환호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이미 금값 급등을 대중을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하며 달러 붕괴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시황 중계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5,500달러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리셋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말을 먼저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하나 착시의 함정, 5,500달러라는 숫자의 기만. 화면을 보십시오. 금값 차트가 수직으로 솟구쳐 있습니다. 온스당 5,500달러. 전광판은 붉은색 상승 신호로 도배되었고 금 관련 ETF와 채굴주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개미들은 환호합니다. 자신들의 자산이 불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껴야 할 감정은 환희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닙니다. 측정 도구의 파괴입니다. 여러분이 1m라고 믿었던 자가 갑자기 50cm로 줄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물건의 길이는 2배가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건물의 높이도 자동차의 길이도 여러분의 키도 수치상으로는 2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실제로 커진 겁니까? 아닙니다. 자가 망가진 겁니다. 지금 5,500달러라는 숫자는 금이 귀해져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자가 반토막 났다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시장은 지금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의 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는 방송에 나와 금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떠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금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달러의 장례식입니다. 2026년 1월 32일 오늘 우리는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브레턴우즈 체제의 잔재가 불타오르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은 눈앞의 이익에 취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금값이 5,500달러를 찍는 동안 수입 물가는 30%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40% 치솟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으로 번 수익은 마트 계산대와 주유소에서 고스란히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숫자는 늘어나지만 삶은 가난해지는 마법. 월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중에게 금을 사라고 외치는 이면에는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 표시 쓰레기 자산을 개미들에게 넘기려는 추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지금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이 붕괴한 이후의 세상을 지배할 생산 수단과 핵심 원자재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5,500달러는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낸 화려한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둘 설계자들, 마라라고 합의의 실체자, 이제 시선을 시장에서 백악관으로 돌려봅시다. 이 모든 사태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착각입니다. 범인은 현장에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월가 최상단, 그들만의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돌고 있는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마라라고 합의 시계를 1985년 9월 22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것. 그날의 합의로 일본 엔화는 2배로 폭등했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친구의 피를 빨아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2026년 오늘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소만 뉴욕에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생존주의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부도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치트키를 씁니다. 바로 빚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잔인하고 정교합니다. 첫째, 연준을 압박해 명목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물가는 5% 오르는데 금리는 3%에 묶어두는 식입니다. 앉아서 매년 빚의 실질 가치 2%를 삭제하는 겁니다. 둘째,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 기업에 산소 호흡기를 붙입니다. 달러 인덱스 12% 급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하고 연준이 방조한 기획된 폭락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억압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교묘하게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고 연기금과 은행들이 강제로 국채를 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예금, 연금, 보험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미국 국채를 떠받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국가가 국민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한국, 일본, 유럽에게 달러 약세를 받아들이라고 협박합니다. 미국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으름장은 덤입니다. 이것이 마라라고 합의의 실체입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분담해 미국의 빚잔치를 설거지하는 구조, 금값 5,500달러는 이 합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승전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약탈의 증명서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의 입을 보지 마십시오. 그의 손을 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지만 손으로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40조 달러라는 빚의 산을 태워 없앨 유일한 소각로이기 때문입니다. 셋 최후의 전쟁, 폭탄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이제 시나리오는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기극의 끝은 어디입니까? 미국이 빚을 털어내고 나면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부채 모네타이제이션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인플레이션 미사일은 국경을 넘어 신흥국과 미국의 채권 보유국들에게 떨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미 국채를 투매 수준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조차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결제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쓰레기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국가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국가들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중의 탐욕입니다. 언론이 금값 5,500달러를 대서특필하고 지금이라도 달러를 팔고 금을 사라고 부추길 때 국가와 거대 기관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악성 달러 자산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 ETF에 열광하고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에 가입할 때 그 반대편에는 누가 서 있겠습니까? 바로 탈출하려는 국가와 기관들입니다. 이것은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늦게 상황을 파악한 개인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떠안아야 하는 힘없는 동맹국들이 최종 패자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실물 경제의 타격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뜁니다. 원유, 구리, 식량 가격의 폭등은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업률은 치솟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아비규환.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미국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미국은 살아남겠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 중산층은 붕괴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금값 상승은 축제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라는 댐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보음입니다. 물이 새기 시작했고 곧 댐이 터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값 상승만 쳐다보며 신기해하지만 진짜 재앙은 댐이 무너진 뒤에 밀려올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통화 시스템 붕괴입니다. 2026년 자산 시장의 승자는 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금이 1만 달러를 가든 2만 달러를 가든 의미가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이 100달러가 되는 세상에서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이 화폐 시스템의 리셋을 대비한 자들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거나 혹은 디지털 화폐로 강제 전환되는 그 순간 기존의 모든 부채와 자산 가치는 재평가됩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실질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트럼프와 월가의 엘리트들은 이미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달러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금값 5,500달러라는 화려한 미끼를 흔들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를 보십시오. 수익률이 빨간색입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수익률은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서 측정된 숫자일 뿐입니다. 발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재난의 생중계입니다. 내 최후의 통첩, 숫자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모니터 속의 붉은색 상승 화살표 온스당 5,500달러라는 숫자의 최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차트를 끄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느껴야 할 것은 자산이 늘어났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 가치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예금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위기감이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이 합작한 이 거대한 마라라고 체제해서 성실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행위는 내 자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녹여 써도 좋다는 백지 위임장을 써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판 자체가 엎어졌습니다. 과거의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진 자였다면 2026년 이후의 부자는 돈의 가치가 연기되어도 살아남을 실물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이동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파산을 담보로 합니다.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부격차가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명소리가 금값 폭등이라는 팡파르에 묻히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산을 인질 삼아 자신들의 부채를 탕감하려 들 것입니다. 마라라고 합의는 미국이라는 거인이 살기 위해 전 세계 개미들을 밟고 지나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인 달러를 쥐고 정부의 자비라를 기다리는 희생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균열을 먼저 읽고 방주에 올라타는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5,500달러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6,000달러가 된들 빵 하나에 100달러를 줘야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요한 것은 구매력의 보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위안을 주는 거짓말보다 뼈를 때리는 진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모두가 5,500달러라는 숫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진짜 돈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곧 휴지가 될 종이가 들어 있습니까?